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1순위의 친구들이 이 내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를 해주자면 내신이 뭐 4, 5등급대인 학생들,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학종 교과 지원이 뭐 이론상 가능은 한데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는 분명히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건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당연히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수시 6장의 카드 그냥 날릴 건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시 전형, 내가 앞으로의 노력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 논술 전형인 만큼, 그래서 내가 지금 고2인데 이제 예비 고3인데 지금까지 나의 내신을 돌아보니까 3점 후반에서 뭐 그 이상이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시작한 거에 이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고3, 예비 고3 학생들 그리고 예비 고2 학생들이 논술을 왜 겨울방학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와 그거에 따른 아토즈에서 어떻게 수강을 할 수 있는지 아토즈 1년 커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도환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토즈에서 논술과 부수를 가르치는 나도환 강사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크게 우리 학원의 1년 커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점인 겨울방학 특강부터 논술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 어떤 점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아토즈 커리를 크게 이제 5단계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겨울방학 특강 시기,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이 보통 이제 2월 중순에서 말에면 끝나니까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5월 말, 6월 달까지 이어지는 이제 정규반. 그래서 겨울방학 특강 정규반. 그 다음에 이제 정규반이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시기부터 진행되는 여름방학 특강. 그 다음에 그 여름방학 특강이 끝나고 원서 지원이 마무리된 이후의 수업인 프리파이널. 그리고 수능 이후에 이제 있는 진짜 수능 직전 파이널. 이렇게 5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주로 어떠한 내용들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겨울방학 특강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논술 입문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추후 풀어야 되는 그런 최신 기출 문제들을 풀 역량의 가장 이 베이스 단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논술 문해안부터 논술 처음 해보는 친구들 다 할 거 없이 이 기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5월 말 정도까지 이어지는 이 정규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 겨울방학 특강에서 이어지는 그 베이스를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느낌으로 하긴 하지만 이 단계도 사실은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특강부터 이제 3월부터 5월 주까지 이어지는 이 정규반 때까지는 비교적 최신 기출 문제들을 아직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최신 기출 문제에 가까울수록 진짜 올해 내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볼 문제랑 더 스타일이 비슷해진다는 것 같아요. 실제 난이도랑. 그래서 그 문제들은 아껴두고 내가 어느 정도 기본이 쌓였을 때 풀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 특강부터 3월부터 한 5월 정도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과거의 기출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을 추려서 연습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토즈의 모든 수업들 중에서 겨울 특강이랑 3에서 5월까지 하는 이 정규반에는 어떤 실전반이든 어떤 기본반이든 다 기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명으로 뭐 연고성서반, 뭐 명문대반, 이하고 뭐 이런 반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반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문의도 많은데, 저희가 어쨌든 정규 여름 전까지는 모든 반에서 기본 내용을 포함시킨 강의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름 특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특강부터는 이제 아껴뒀던 이제 본격적인 꽤 최신 기출 문제들을 꺼내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여름방학 특강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특강은 항상 원서 지원이랑 약간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여름방학 특강은
진짜 이제 원서 지원을 앞두고 내가 어떤 학교에 좀 더 강점이 있고 어떤 학교에 좀 더 약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좀 더 최신 기출 문제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성적들을 토대로 저는 이제 원서 상담을 하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토조에서 강의하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특강 때 학생들이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토대로 이제 원서 상담 때 활용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은 이제 원서 지원을 앞두고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윤곽을 잡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저희가 원서 지원 전인 8월 말 정도쯤에 강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글과 성적을 토대로 어떤 학교의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고 어떤 학생이 이 학교에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수업 시간 안에 무료로 원서 지원 상담을 민의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글을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두 번, 세 번, 이 정도만 쓴 걸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보기는 조금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방학에부터 시작을 하거나 그래도 3월 정규부터 시작은 해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궤도를 좀 쌓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걸 토대로 여름방학부터 어떤 학교의 유형이 맞는지 자신의 좀 실력을 발휘를 해야만 그 데이터가 쌓여야만 조금 더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원서 지원 상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논술에 대해 조금 마음이 있다면 겨울이나 3월부터는 꼭 시작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는데 그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최신 기출 문제 같은 것들 좀 아껴뒀다가 어느 정도 내가 기본이 쌓였을 때 풀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상 지금 올해 기출 문제 풀어봐라 그러면 당연히 못 푸는 게 이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름방학 특강부터 막상 이제 조금 부랴부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준비가 된 게 전혀 없는데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최신 기출 문제들을 이제 풀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낮을 건데 이 성적이 과연 원서 지원할 때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때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되려면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기본기는 쌓여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찍 시작할수록 그 데이터가 훨씬 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네. 프리파이널로 설명을 해주자면, 이제 프리파이널이 이 파이널 이전 수업이다, 파이널 직전 수업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프리파이널부터는 이제 학교별로 수업이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 때까지는 예를 들어 수능 이전에 보는, 예를 들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단독반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고서성반, 그 다음에 명문대 3합 위주반, 뭐 3합 플러스 2합반 뭐 이렇게 학교 군들로 묶어가지고 수업을 했다면, 이제 프리파이널부터는 내가 원서 지원한 학교 수업만 들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학교별 수업이 열려요. 그래서 성균관대 프리파이널, 뭐 서강대 프리파이널, 연세대 프리파이널. 그래서 제 프리파이널은 이제 수능 이전에 있는 마지막 수업인 만큼 학교별로 가장 핵심에 가까운 최신 기출 문제들을 풀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기간에는 이미 여기에 이루어지는 수업들은 다 이전에 그 특정 학교들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는 전제하에 수업들이 보통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 없는데 이제 프리파이널부터 듣는다 하면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따라가기가 조금 벅차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학생이 다 못 따라온다 혹은 모든 학생이 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쌓여왔던 그런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이제 최신 기출 문제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것 자체가 많이 좀 어려울 수는 있다. 맞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프리파이널 때부터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름부터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름부터도 그런 친구들을 위해 기본반이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논술을 해봤던 친구들, 뭐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부터 오거나 프리파이널 때부터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논술의 기본기를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실전 연습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 논술 베이스가 없다 이런 친구들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요. 작년에 약간의 경험이 있다 하면 그래도 여름부터는 시작을 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수업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 그 자체로 파이널 진짜 마지막 수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학교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이제 항상 11월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고, 그리고 그 주 바로 직후 주말에 있는 학교들, 예를 들어서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건국대, 경희대 등등 이런 학교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사실상
수능 당일에는 보통 수업이 거의 없고요. 이 금요일 하루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하루의 수업이 파이널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직후 바로 주말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주말에 있는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뭐 외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직후 바로 주말에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 주 주말까지 월, 화, 수, 목, 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용해서 뭐 5회짜리 수업, 3회짜리 수업 혹은 2회짜리 수업 이제 진짜 시험 직전에 바로 수업들이 이제 파이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실력 향상도 향상이지만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기 전에 듣는 마지막 수업인 만큼 현장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현장 감각을 익히고 실전 감각을 마지막으로 이제 익혀가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저희 아토즈의 이제 1년 커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시기적으로 어떤 수업이 좀 있고 어떤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째 선생님도 매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사실 이 11월, 12월 이 시기가 정말 안타까운 학생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고 상담을 하면서도 되게 이 친구 좀만 빨리 했었다면 이런 생각이 되게 유독 많이 드는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좀 이왕이면 좀 일찍 시작하면 좋고 겨울에 시작하는 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학생들이 우선순위로 말 준비를 빨리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저는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1순위의 친구들이 이 내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를 해주자면 내신이 뭐 4, 5등급대인 학생들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학종 교과 지원이 뭐 이론상 가능은 한데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는 분명히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건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당연히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수시 6장의 카드 그냥 날릴 건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시 전형, 내가 앞으로의 노력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 논술 전형인 만큼 그래서 내가 지금 고2인데 이제 예비 고3인데 지금까지 나의 내신을 돌아보니까 3점 후반에서 뭐 그 이상이다.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은 사실상 우리가 고3 때 진짜 열심히 해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서 뭐 전교 1등을 막 계속하고 올 1등급 이런 사실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스를 그나마 불리하지 않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이 뭔가? 논술 전형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친구들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시작한 거에 이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 첫 번째 체급입니다. 체급. 이게 전 체급이라는 표현을 제 재학생들한테는 되게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체급이란 건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 이 논술 경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판에 몰아서 한 친구들에 비해서 꾸준히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 친구들은 일단 이 체급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급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제 유형에도 다 잘 풀 가능성이 일단 크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학교 선택을 할 때도 자기가 좀 더 골라서 지원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체급이 높은 친구들은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나오든 조금 쉽게 나오든 점수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경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체급이 높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예를 들어 외부 환경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시험 당일날 긴장해서 좀 망친다라든지 아니면 시험 당일날에 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평소만큼 못 봤다라든지 이런 점수의 편차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안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오래 한 친구들일수록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체급 이거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숙련도예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 숙련도는 이게 몇몇 학교들에 더더욱 더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번, 2번, 3번 문제가 어떠한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떠한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가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학교의 장점은 뭘까? 당연히 이 문제를 공략하는 최적화된 방식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 가서 성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어서 기출 문제를 한 10번만 더 풀어볼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그래서 성대같이 정형화되어 있는 학교들을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그 학교를 더 한 번이라도 풀어볼 시간이 확보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들 대표적으로 고려대, 성균관대,
그냥 경희대, 외대, 이런 중앙대, 이런 학교들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한 번이라도 숙련도를 더 쌓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종합적인 체급, 이거는 특정 문제랑은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일단 잘 풀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는 점. 두 번째, 숙련도가 요구되는 몇몇 학교들에는 특히나 내가 숙련도를 쌓을 기회가 훨씬 늘어난다는 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아토드 논술 수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서를 활용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전화 드릴 거고요. 아니면 학원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